코나고입니다. 제가 요새 부쩍 많이 검색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모델 Y, 주니퍼, 중고가. 이거를 팔았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나? 이거를 내가 팔고 모델 S, 중고 모델 S나 X로 할 경우 이제 모델 S가 현재 시세가 어떻게 되나? 산지 1년도 안 된 저희 주니퍼를 벌써 팔 생각부터 진짜 흥분해가지고 FSD 모델 X 탄 저희 친오빠의 차를 제가 한번 타보고 경험을 하고 나서 너무 다른, 이게 알고리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너무 다른 자율주행에 충격을 받아서 FSD 경험 이후 제가 EAP 만드는 테슬라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뭐야, 이것도 안 돼? 아, 왜 이래? 지난번에 제가 EAP 막 사고 처음 막 타기 시작할 때 그때 후기를 영상으로 이제 공유했었는데, 그때 피드백 많이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뭔가 이 EAP가 동작하는 전체 과정을 다 보고 싶다. 좀 길게 주행하는 걸 보고 싶고, 뭐 이렇게 어떤 게 되는 거고 어떤 게 되지 않는 건지를 좀 제대로 영상을 통해서 보고 싶다라는 피드백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경주에서 서울로 올라오면서 그 전체 과정을, 주행 과정을 좀 가급적 길게 촬영을 해봤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목적지 집. 그러면 이렇게 길 안내가 시작되고, 이제 이쪽으로 가는 길은 EAP 향상된 오토파일럿을 사용할 수 있다는 아이콘이 딱 뜨죠.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FSD는 보니까 이렇게 목적지를 입력하는 즉시 이제 바로 FSD 사용을 하겠냐라는 어떤 그 버튼? 이런 게 있어서 그냥 누르면 바로 주차장에서부터도 어디서부터도 바로 시작이 되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목적지를 입력을 하고 이제 출발을 해야 돼요. 오토스티어 일시적 사용 불가. 당연하지. 여기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EAP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하게 되면 이제 좌회전을 해야 되니까 얘는 이럴 때 굉장히 불안불안하긴 하지만 따라가줘요. 그리고 빨간불이긴데 얘는 가려고 하죠. 얼른 꺼야 합니다. 여기서는 또 다시 안 먹히고, 그래서 아까처럼 좌회전해야 되거나 우회전해야 되거나 이런 커브 상황이 있을 때 굉장히 흔들흔들하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여요. 원래 같았으면은 앞차를 좀 따라가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얘도 이제 아마 그 상황을 예상을 못했는지 그냥 어쩌다 보니 커브 활성화를 하면서 그냥 2차선으로 확 넘어가 버렸어요. 지금도 사실 이게 오토파일럿을 정말 이렇게 좀 쓰고 싶어도, 예를 들어 뒤에 차가 따라오고 있다거나 뭐 앞뒤로 차량이 있을 때 진짜 눈치 봐야 하고 눈치도 보이고 실제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앞뒤 간격으로 계속 일정하게 가는 그 속도가 있고 거리가 있는데, 내가 이 오토파일럿은 좀 사실 뭐 약간 차선이 끊기는 순간이 발생하거나 뭐 좌회전, 우회전을 해야 되거나 이런 얘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마다 갑자기 서버리는 경우도 있고, 좀 꿀렁꿀렁하게 멈췄다 가다가 아니면 속도를 급격하게 멈추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이러니까 뒷차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앞차 왜 이러는 거지? 또 뒷차 역시 불안해하고 저도 굉장히 민망하고 그런 눈치 보이고, 이래서 이렇게 도심주행, 어떤 이런 작은 도로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못 쓴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는 깜빡이를 넣어도 얘가 바꿔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고속도로가 아니고, 그리고 이거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여기 화면에 좌측에 조그마한 아이콘으로 차선을 바꾸는 걸 의미하는 아이콘이 있어요. 이게 그린색으로 바뀌면 이게 향상된 오토파일럿을 사용을 할 수 없는 곳이라도 이제 차선은 바꿔준다. 회색으로 되어 있으면 이제 이 기능이 꺼진 거기 때문에 차선을 바꿔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고속도로를 타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EAP를 아주 시원하게 믿고 완전히 맡기고 주행을 할 수 있죠. 지금처럼 제 앞쪽으로 특히 이제 제한 속도보다 많이 뒤떨어져서 천천히 가는 차가 없는 경우에는 얘는 아주 편안하고 완벽한 상태입니다. 최대 100 제한 속도를 딱 맞춰서 정확하게 주행을 하고 있고, 앞에는 느려지는 차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제한 속도만 맞춰서 가면은 얘는 뭐 전혀 개입할 일이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계속해서 차선을 바꾸라라는 그 제한도 없이 쭉 가게 돼요. 지금은
우리 테슬라 입장에서 아주 편안한 상황. 이제 제 앞쪽으로 차가 한 대가 느려졌고, 그 이유가 그 앞에 트럭이 또 하나 생겼기 때문인데, 그러면 얘가 이제 또 지금 너무 속도가 늦다, 얼른 옮겨라, 지금 또 차가 없어요. 그래서 승인 요청을 했고, 제가 승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1차선으로 옮겨줍니다. 근데 저기 멀리서 또 1차선으로 차가 엄청 빠르게 오고 있거든요. 너가 속도를 내지 않으면 나는 이걸 풀을 수밖에 없어. 지금 1차선으로 차가 엄청나게 빨리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제가 눈치가 보이고 예의가 아니고 매너가 아니라서 오토파일럿을 그냥 풀어버리고 저는 그냥 2차선으로 빠져주는 게 필요하죠. 그러면 1차선으로 이제 추월차가 지나가고, 저는 이제 여기서 가면 되지만 이제 얘 입장에서는 또 더 빠른 차선으로 변경을 하라고 제안을 했어요. 앞에 또 트럭이 막고 있어서. 근데 지금 이제 1차선에 또 다른 차가 지금 빨리 오고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사실 할 수 없죠. 얘도 차가 가까이 오게 되면, 그 구역 안에 들어오게 되면 취소해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차가 없으니까 다시 또 승인 요청을 했고, 왜 안 가? 왜 이래? 왜 안 가는 거야? 그렇지. 가자. 그리고 트럭을 추월을 하고 나면, 그렇지, 적극적으로 2차선으로 빠져야 되니까 또 바로 승인 요청을 해달라고 뜹니다. 그래서 향상된 오토파일럿은 정말 말 그대로 기본으로 테슬라가 갖고 있는 그 기본 오토파일럿의 향상된 버전, 그냥 조금 더 나은 버전이에요. 그리고 더 뭐 자동 기능들이 몇 가지가 추가가 되어 있는, 그러다 보니 사람이 여전히 함께 동작을 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개입을 같이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람이 승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적당히 눈치를 봐서 만약에 차가 오고 있으면 그 순간에는 오토파일럿을 풀어버리고 뭔가 좀 빠져주고, 이런 식의 그런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눈치 보일 일도 너무 많고 방해가 되기도 하고 정말 위험한 순간도 너무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서, 도로에서 제가 또 FSD를 최근에 경험을 해보니 이거는 다르다. 저의 EAP만 되는 제 테슬라가 오징어가 된 느낌이에요.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야, 여기서 들어가면 또 웃기잖아, 상황이. 진짜 버스랑 너무 가까운데? 지금 저기 앞에 카메라가 있어서 그런가? 좀 일단 카메라 지나고. 야, 이상하잖아. 차라리 얼른 추월을 하자. 조금 더 힘을 내봐. 추월을 하고, 저 트럭이 또 있어. 그럼 너는 또 바꿀 거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굳이 얘의 말을 듣지 않고 저는 조금 더 추월을 한 다음에, 어차피 또 트럭이 나타나서 또 차선을 변경을 하라고 할 거라서, 자, 조금만 더 힘내봐. 조금만 더 가보자. 추월을 하고, 자, 그런 다음에 들어갑시다. 사람이 개입을 안 할 수가 없죠. 또 차선을 바꾸래. 근데 지금은 차선 바꾸기가 애매해. 왜냐면 바로 지금 차가 제 뒤에 있거든요, 1차선으로. 이 차가 먼저 지나가게 놔두고 그 다음에 바꿔볼까? 제한을 하자. 바꾸자. 터널이 나오기 전에 바꾸는 게 낫겠지. 왜냐하면 항상 터널이 있으면 얘가 내비게이션 온 오토파일럿 할 수 없다고 경고가 떠요. 그래서 미리 좀 바꿔주는 게 필요하고, 이제 저는 2km 이후에 차선을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얘가 이제 1차선 추월을 하라고 처음에는 시켰다가 갑자기 마음을 바꿨어요. 이제 2km면은 이제 2차선에 머무르는 게 낫다고 판단을 했는지 다시 들어오라고 했고, 그리고 저는 얘 말을 들었고, 이렇게 좀 있다 보면은 이제 조금 있다가 또 한번 이쪽으로 차선 변경을 하라고, 지금 차선 변경 필요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승인을 해주고, 저는 충주 방향으로 빠집니다. 이렇게 빠지는 거는
뭐 별다른 특수 상황이 발생하거나 뭐 그러지 않는 이상은 잘 빠져줘요. 근데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빠지는 거는 사실 큰 문제가 없는데 서울 도심에서, 서울 안에서 왜 막 차선 바꾸고 빠지고 막 그런 데 있죠. 거기는 차선도 사실 좀 좁고 급격하게 빠져야 되고 그 구간이 좀 짧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는 좀 항상 어려워 하더라고요. 좀 위험 요소도 좀 많이 발생하고 차도 워낙 많고. 그런데 고속도로에서는 사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과감해서 제가 좀 가끔 야 너무 무서운데? 라고 느껴질 정도라서 이렇게 커브가 발생하면 사실 사람은 속도를 좀 낮추잖아요. 그런데 얘는 정말 과감하게 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제 살짝 제한 속도가 60이니까 지금은 이제 좀 속도를 낮추고, 너무 낮추면 이제 뒤에 만약에 차가 있으면 굉장히 또 눈치 보이고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죠. 근데 다행히 뒤에 차가 없어서 일단 이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대 60이니까. 또 여기서 갑자기 또 최대 110으로 바뀌어서 다시 얘는 속도를 내고 있고, 얘가 차선을 바꾸라고 할까? 왜냐면 점점 없어지는데. 오 슛, 사람이 바꿔야 되는구나. 너무 위험해. 교량 구간인데 얘는 거기에 대한 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없는데, 지금처럼 이제 급격하게 빠르게 이제 차선이 하나 사라지고 빨리 이제 합류를 해야 되는 그런 짧은 구간에서는 얘가 뭐 미리 차선을 빨리 바꾸라는 것도 해주지 않고, 또 속도를 멈출 생각도 없고, 그러면 바로 그냥 진짜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땐 그냥 아싸리 안전하게 사람이 오토파일럿을 풀고 차선 변경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또 얘는 추후 1차선으로 바꾸라고 제안을 할 것 같고, 일단 차가 지나가는 걸 기다렸다가, 아직은 그래도 좀 110으로 맞춰서 가고 있으니까 괜찮아. 자, 역시 지나가자마자 바꾸라고 하죠. 어떻게 안 갈래?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상황이 항상 있어요. 종종 있어요. 자동 차선 변경 취소됨. 그러니까 제가 승인을 하는 그 타이밍과 얘가 아니다 지금 나쁘지 않다라고 얼른 취소하는, 그 승인을 취소하는 그 타이밍이 뭔가 딱 맞물려서 얘가 얼른 취소해버리고 저는 승인을 했는데, 이런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왜냐면 지금 110 속도 계속 잘 가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추월을 하려다가도 굳이 뭐 할 필요가 있나? 얼른 승인 요청한 걸 취소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이렇게 좀 자율주행에 맡긴다는 거는 그냥 뭔가 좀 운전을 하다 보면 장시간 피로하잖아요. 그럴 때 좀 기지개를 마음껏 펼 수도 있고, 반드시 전방 주시를 하고 핸들을 꽉 잡고 있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좀 기지개도 펴고 막 어깨도 좀 풀고 머리도 고개도 좀 이렇게 까딱까딱 하면서 좀 이렇게 약간의 스트레칭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좀 편안하게 내 몸을 맡기고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그게 저는 가장 큰 것 같아요. 이거를 뭐 오토파일럿을 한다고 해서 막 운전을 아예 안 할 거야 이런 기대는 사실 애초부터 저는 없었기 때문에, 다만 사람이 생각보다 좀 주의를 해야 되고 개입을 많이 할 필요는 있다는 거는 제가 이거를 EAP를 쓰면서 점점 깨닫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회전을 해줄까? 하하, 안 되네. 이런 곳에서는 오토스티어 절대 안 됩니다. 이럴 때는 또 굳이 자동 주차 기능을 써먹어야죠. 굳이 기능이 있으니까, 돈 주고 샀으니까. 8개나 있네. 야, 이 상황에서 차선을 안 바꾼다? 바꾸네. 빨리 바꿔. 오케이. 어마무시한 트럭은 빨리 지나치는 게 좋으니까 빨리 가자. 그런 다음에 얘는 이 차선에서 유지를 하겠죠. 굳이 다른 데로 바꾸지 않고. 지금 4차선 도로인데 1, 2차선은 아예 이제 갈 생각을 안 하고 3차선에서 계속 가고 있다가, 아까도 이제 3차선의 속도가 좀 느려지니까 4차선으로 가버리고,
다시 3차선으로 돌아왔습니다. 야, 이거 왜 이거를 차선을 따라가면 되지 왜 헷갈려 하는 거야. 무섭게. 이렇게 지금과 같이 충분한 거리를 두고 빠져나가야 되는 이런 곳에서는 전혀 문제없이 내비게이션에 맞춰서 차선 변경도 착착 해주고 지금 이제 강릉 방향으로 잘 빠져줍니다. 다만 이런 곳은 아무래도 제한 속도가 급격하게 낮아지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그럴 때 앞뒤 간격, 차들하고의 간격을 고려하지 않고 급격하게 얘는 그 제한 속도에 맞춰서 확 낮춰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뒷차 같은 경우는 급브레이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막 갑자기 발생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항상 유의해야 돼요. 여기서는 얘가 끼어든다는 거는 정말 엄청난 과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그냥 사람이 운전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여기서 다시 오토파일럿. 다 왔어. 집에 다 왔어. 사실 여기 구리암 사대교로 빠져나가는 이게 가장 까다로운? 제가 평소 다니는 길 중에서 이 테슬라한테는 가장 까다로운 차선 변경이거든요. 왜냐면 생각보다 이거를 잘 못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이제 400m 앞에서 강변북로 용마터널 방향으로 이제 빠져야 되는데 이번에 이거를 해줄까? 저번에는 실패했는데 차선 변경이 취소됐어. 봐봐. 아, 뒤에 또 차가 있으니까 구리암 사대교로 빠져나가는 그 추가 차선은 계속 거의 막바지까지 차선이 없다가 정말 코앞에서 차선이 탁 생기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얘 입장에서는 제가 미리 깜빡이를 넣고 나 우측으로 빠질 거다라고 알려줘도 얘한테는 차선이 나타나지가 않기 때문에 차선이 없는데 자꾸 깜빡이를 넣으니까 그냥 차선 변경 취소 이렇게 뜨고 깜빡이가 꺼져요. 그래서 그렇게 못하고 제가 다시 한번 또 깜빡이를 넣고 우측 차선 변경을 요청을 하게 되면 그냥 그때가 돼서는 이제 빠르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급박하게 얘는 해주지 않고 항상 안전을 추구하기 때문에 여유 있는 거를 추구하고 그래서 그냥 직진을 하려는 본능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빠져나가는 그 타이밍을 놓치고 직진을 하게 되고 이제부터는 EAP는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여기 항상 떠있는 그 아이콘이 사라졌죠. 가장 큰 차이가 딱 차선 변경인 것 같아요. 그거는 더 이상 해줄 수 없고 제가 물론 요청을 하면 해줄 수는 있지만 그것조차도 이제 여기서 차선 변경이 가능한 곳이다 라고 표시가 떠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진만 가능하다고 보면 돼요. 서울에서는 사실 특히 출퇴근길에 오토파일럿은 거의 쓰지 않게 되더라고요. 발의 피로도를 뭔가 되게 막 줄일 수 있는 그런 장거리 운전이랑은 다르니까 골목이 많은 출퇴근길에는 굳이 활성화시키고 쓰게 되진 않아요. 그래서 한 EAP를 5, 6개월 써보니까 FSD를 최종적으로 구매를 하고 쓸 게 아니라면 EAP를 굳이 살 필요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는 듭니다. 그래서 결국 최종 목표는 FSD고 그 길로 가기 위해 나는 조금 미리 돈을 내놓았다. 그냥 약간 반가격 할부 금액 같은 느낌? 할부로 반을 사놨다. 그리고 FSD가 공식 오픈이 되면 이제 모델 Y에도 그러면 그 반만 400만 원만 더, 한 450 정도? 450만 더 내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근데 언제 되는 거예요? 아니 FSD는 이렇게 지하 주차장까지 쭉 가던데 하긴 출발도 안 되는데 도착이라고 되겠어? 자동 주차 기능이 있으니까 무조건 써먹어야죠. 얘는 항상 이래요. 지난 리뷰 영상에서도 제가 말을 했지만 얘는 주차를 해놓고 끝까지 밀어주지 않고 약간 애매하게 공간을 남기고 멈춥니다. 그러면 사람이 다시 이거를 후진으로 바꿔서 조금 더 밀어 넣어서 완벽하게 끝까지 붙인 다음에 완료를 시켜야 합니다. 이러면 주차 끝! 도착 완료.